발룡 인수 한의원 블로그를 통해서 본 루핑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린성과 항콜린성, 프로카나마이드, 그 다음에 코카인과 도파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핑콩이란 말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밥을 해 먹고 있는데 루핑콩이 괜찮을까요? 카톡으로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한태영 원장님한테. 요즘에는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하다 보니 국내산도 아닌 들어보지도 못한 건강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건강을 갈구하는 분들은 자연 이런 새로운 식품이나 식물 추출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효능에 대한 부분에서 내 증상을 얘기해나면서 더욱더 마음이 쏠리게 된다. 그러나 식품에도 모두 체질이 있다. 그래서 건강을 찾으려고 하다가 거꾸로 독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전에 분류상했던 식물이 아닌 새로운 것들을 분류하려니 기준이 없다. 그래서 동의보감에도 안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뭐 동의수세본에도 뭐 사상인별로 뭐 루핑콩 구별한 것도 아니고요. 신동씨처럼 맛을 보고 분류할 수도 없고 이재모 선생님이 직접 맛을 보고 독을 당해가면서 체질을 분류해내는 것도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필자 또한 식물 접한 지 50년 세월이 됐고 사상학을 연구하면서 체질에 맞는 약이나 식품의 위력을 알게 모든 식물을 분류해보는 욕심은 젊어선 산을 다녔고 나이가 들어선 최고 식물학자인 강병화 교수님과 박재숙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조금 더 깊은 분류학을 공부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온 세상의 식물을 다 분류해서 약으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밤낮 없이 식물에 매달리고 있는데 잠시 눈 고생하면서 이런 시도들이 멈추게 됐다지만 시간이 있으면 그간의 어떤 분류들을 다 책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루핑콩을 내가 분류를 해서 어떤 체질이 좋을지 얘기하려면 먼저 먹어보겠지만 아직 내 수중에는 루핑콩이 없다. 그럼 어떻게 분류하는 건가? 많은 환자들이 묻는다. 선생님, 식단표랑 다른 사상 연구는 한의사분의 식단표가 틀린데 어느 것을 믿어야 할까요? 팔체질 때문에 이게 혼돈이 주죠. 금양, 금음체질 자체가 이제 태양인으로 분류하니까 태양인들은 분류가 적고요. 이런 말 들으면 상당히 가슴이 막힌다.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하나? 분류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이 무선 변수를 따지듯이 그 하나하나 성분부터 확보조, 색깔, 말, 그리고 성분들이 어떤 역할, 인체에서 하는가 등 매우 많은 관점을 조합하고 마지막에 인체 실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세상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식품에 관한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크게 연구가 되어 있는 항목의 화학적 구조나 약물학적인 성질을 이해하고 이 바탕 위에서 동양적인 분류법을 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체 실험이다. 그래서 이 한태용 원장님이 이제 소변으로도 실험해보고 그랬죠. 그래서 양파 같은 경우도 이제 태음인한테 좋은 거 알아냈고요. 얼마 전에도 한 환자분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해서 내가 대답하기를 사상의 법칙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주가 다 사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상이 철학적인 원리를 터득하면 모든 것을 분류할 수가 있지만 이런 철학적인 기반이 없으면 분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역은 준하라고 있다. 그러나 역은 주역 이전에도 왔었다. 연산역과 규정역이 있었죠. 예. 하나라 때 연산, 연산 때 규정. 근데 뭐 그게 소실됐죠. 한마디로 우리와 다른 문명에서 자연을 분류해온 공식이다. 라이프니츠가 컴퓨터 기초를 만들 때 주역의 괴상을 보고 이진법의 변화 방식을 기초로 초기 컴퓨터 개념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주역이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이 라이프니츠한테 준 거죠.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이진법을 통해서 이제 이것들이 생기는 거죠. 처음으로. 원래 주역은 점친책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3으로 분류하는 이진법을 분류한 척도다. 음과 양으로 분류해서 사상 16상, 64상, 256상 무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다만 이 부분이 쉽지 않고 난해해서 일반인들이 접근이 불가능한 거다. 뭐 사상인 구별 자체도 힘든데 일반인한테는 그렇죠. 근데 이분이 특이한 게 이제 처음에 주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하는 게 있죠. 그래서 16상까지는 이분이 좀 어느 정도 다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태음성 소양인 뭐 이런 식으로 뭐 소음성 태음인 뭐 이런 식으로 그럼 16상이 되죠. 4 곱하기 4니까. 동무공께서는 이런 음양학을 구체적으로 인간에 적용해서 사상 분류를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환자에게 내가 30년 가르친 제자들도 새로운 것을 분류하려면 쉽지 않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저도 이거 분류를 못합니다. 저는 한 4년 정도 배운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따뜻한 거 뭐 찬 걸로 이제 구별할 수도 있죠. 뭐 의민들한테는. 근데 그것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던져주면은 스승이 받아먹고 그냥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선 독립수세본에 있는 건 그냥 그대로라고 생각하고요. 능력이 안 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나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꿔서 쉽게 이해하고 있다. 사상일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보자. 봄 따스하고 여름 덥고 가을은 서늘하고 겨울은 차다. 봄 체진 태양이 따스하고 여름 체진 소양이 덥고 가을 체진 태음이 서늘하고 겨울 체진 소음이 차다. 그러면은 따스한 사람한테는 시원함이 필요하다.
더운 사람한테 차가움이 필요하다. 서늘한 사람의 따스함이 필요하다. 찬 사람한테 뜨거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식물은 각각 오미의 원리에 따라서 한열 올랭으로 나눌 수가 있다. 무수한 의가들이 몸소 맛을 보면서 우리 마시는 오미와 산고감신함을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짠맛 이와 성질이 극렬한지 온화한지를 나름대로 분류한 것이 한양의 기부 의미론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 분류한 방식은 이미 대가 끊겨버렸다. 고인의 분류 체계와 사상을 현대 한역도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오늘날 한의대 교과과정이 이를 가르치는 학교는 없다. 이야기 서론이 길었는데 차차 풀어보겠지만 물론 본초학 실습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맛보기도 하고 뭐 본초 약재가 뭔지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렇긴 하죠. 예. 이러한 오미와 현대의 약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결시킨 것이 나의 분류 방식이다. 그래서 오늘은 루비인콩을 아직 맛은 보지 않았지만 어떤 체질에 적합할지는 여러분과 분류해보겠다. 챗 GPT를 확인해보니까 다음과 같았다. 하바세이아 종류고요. 루피너스 속인데 이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종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화이트, 블루 루핀, 옐로우 루핀. 이더블 스피시즈는 세 종류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종류가 약간 흰색이네. 이 루피너스 콩 우리가 요새 식물 화단에 쉽게 볼 수 있는 식물이다. 흰색뿐만 아니라 다른 색의 꽃도 많이 볼 수 있다. 내가 내 눈에 처음에 띄는 것이 팔손이 같기도 하고 엄나무 같기도 한 잎의 모양이다. 돌려나기를 한 잎이 1개씩 모아서 한다. 팔손이란 거지. 8개 뭐 팔이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약간 9개도 갖고 그러네요. 팔손이는 드rum나무과다. 태양인 식품인 오가피 역시 드rum나무과다. 그래서 오가피는 태양인약, 팔손이는 태양인약, 드rum나무 소양인약, 따뚜룹은 소양인약. 예. 맞죠? 유형은 아랄리아세아 두릅나무 식물의 모양과 유사한 틀을 가지고 있다. 두릅나무는 인삼치하고는 대부분이 음성적인 성향이다. 그래서 양인들한테 쓰는 거죠. 인삼도 모양 오가피에 유사해서 드rum나무과 하지만 속이 파낙스로 다른 속에 속한다. 그래서 돌려나기를 한다고 해서 꼭 음성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눈에 들어온 것은 엄나무 팔순이 같은 6개, 7개 엽이 돌려나기라는 것을 먼저 특징으로 눈에 띄었다. 그리고 잎을 자세히 보면 잎이 오그라졌다. 잎에 배복을 떼자면 복부가 좁아졌고 뒷면이 배부가 늘어난 형식이다. 이게 음성적인 거죠. 예. 이런 모습은 팔손이와 되었다. 식물이 잎이 접어지고 뒤가 접어지는 것은 공갈 중심할 때 음영됐다. 여러분 숲에 나가서 낙엽이 칠 때 어떻게 오그라든지 관찰해 봐야 한다. 배가 뒤집어지는 낙엽 안으로 움츠지 말고 오그라드는 낙엽이 음양의 성질을 표현한다. 식물이 말라 죽을 때도 뒤집어지면서 말라 죽는 것. 각궁반전.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죠. 예. 뒤로 이렇게 뻗는 거. 약간 뭐 파상풍처럼 걸리면은 몸이 이게 앞이고 이 뒤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C자 모양으로. 그리고 안으로 말리면서 말려주는 거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노인네들을 이렇게 허리 꼬부라지고 이 상태가 있죠. 음골. 하나는 더워서 잎이 팽창하면서 수분이 증가되면서 말라주는 거고, 하나는 추워가지고 수분이 뿌리로 내려가면서 탈수가 되면서 말라주는 것이다. 식물도 더우면 땀을 흘리고 추우면 소변 본다. 뿌리로 물이 내려가고 가지끝이 타거든요. 모든 현상에는 이면은 음양이 있다. 이걸로 설명할 수 있죠. 이제 이게 앞이고 이게 뒤라고 볼 때 이건 이제 완전히 통일된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양이란 건 이제 복부가 팽창됐다. 뒤가 쪼그라든 거죠. 앞이 팽창되고 음인들은 이제 뒤가 넓어지고 앞이 오그라든 거죠. 그럼 이게 라운드 숄더 모양 아닙니까? 이게 어깨가 이제 둥근 모양 이런 라운드 숄더가 될 수가 있죠. 이 모양을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기운 자체가 뒤로 가는 거죠. 예, 등 쪽으로. 예, 음화되는 거죠. 고개가 숙여지면서 컴퓨터 많이 하면은 스마트폰 많이 보면 추우면 오그라들고 돈 펴진다.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고 하는 일이 잘 되면 어깨가 들고 가슴이 펴지고 당당하다. 여름상이다. 소양하다.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지고 하는 일도 안 되면 풀이 죽어서 어깨가 처지고 가슴이 오그라든다. 겨울상이다. 소음화이다. 가슴이 펴질 때만 보지 말고 등이 오그라드는 것을 봐야 된다. 가슴이 오그라들 때는 상대적으로 등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렇죠? 음인들이 이런 거죠. 태음인 소음인들이 몸의 힘은 방향이나 식물 이브 모양새 안에도 음양 법칙이 아닌 것이 없다. 합판피란 식물이 있다. 태양인 약이다. 합판 같이 즐거워한다는 뜻이죠. 예. 즐거움을 나누게 하는 부부금실 좋게 하는 식물이다. 이름 자체가 이런 거죠. 오늘날 미모사와 유사한 식물이다. 미모사와 자귀나무, 합판피는 다른 식물이지만 저녁이 되면 잎이 오그라드는 것 똑같다. 미모사는 여기다가 손을 대면 오그라드는 수줍음이 있다. 소음성이죠. 촉각에 민감한 성질도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남 합한이죠. 야합수. 그래서 즐거움을 같이 한다죠. 즐거울 원자에 합할 원. 야간에 이제 합해지는 수. 나무라. 그러면 이제 야간에 합해지는 건 이제 남녀 간의 성교 이런 것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거기에 좀 좋다. 예. 시각이 바깥으로 열려있는 양인, 특히 태양인들은 모든 사람이 가족이다. 온 세상이 가족이다. 자아가 펴져 있고 바깥으로 열려있어서 눈에 보이는 게 가족이다. 정작 시간이 내면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가까운 사람은 눈에 안 띄고 먼 사람부터 먼저 보인다. 그래서 내 식구는 안 챙기면서 남의 식구 불쌍한 것부터 챙기는 것이 태양인들의 성질이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약간 다 태양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자는 태양이 확실하고요. 이재모 선생님이 얘기했죠, 뭐 태양이라고. 그래서 동무공께서는 태양이는 교우 소통한대. 그러니까 친구 관계는 잘하는 거죠. 남들한테는 당요가 익숙하지 않아서 주변 사람이죠. 혈연이나 뭐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 학연이나 이렇게 메인 사람들. 바깥에서는 좋은 사람이지만 주변 사람에게는 고객들만큼 모험을 당한다고 했다. 가까운 사람 소홀히 하고 안 챙기고 먼 곳만 챙긴 것은 시각이 바깥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태양이들이 자기 있는 나무를 먹으면 시각이 무한정 바깥으로 퍼지던 것이 내면으로 향하게 돼서 가족을 알게 되고 가족의 표정을 보게 되고 주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것이다. 태음인이랑 좀 비슷해지는 거죠, 이게. 태음인이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자기나무가 미모사 밤에 다치는 것을 과학적으로 또 설명이 되나. 그래서 칼륨 이온 수분 이동으로 팽압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압력이 바뀌는 거죠. 잎이 닫히는 거. 그건 이제 빛과 어둠, 광주기에 반응하는 서카디안 리듬, 일주기성을 띠는 거죠. 이게 근데 24시간 아니고 25시간이라고. 근데 미모사는 접촉 반응은 다르지만 합판피는 밤에 자동으로 입이 오그라드는 수면 운동을 갖는 것이다. 식물의 잎에는 사람 피와 마찬가지로 수분이 있는데 보통 식물은 가을, 겨울이 되어야 탈수가 되지만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은 밤의 온도에도 수분이 탈수가 되면 아래로 내려간다. 수분은 더운 팽창하고 위로 오르고 추우면 오그라들면서 아래로 내려간다. 왜 소변이 자주 이렇게 되죠. 겨울에는. 더우면 땀이 나고 추우면 소변이 잦아지는 이치다. 성질이 극량하기 때문에 추운 밤이 되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오그라든다고 해서 그래서 음양은 물상의 관찰이 시작돼서 그 원리를 꿰뚫어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는 음양학의 기초가 있습니다. 태양인이 이제 몸이 건강하면 소변을 잘 보게 되는 거죠. 자연 화판피를 달여 먹으면 여름처럼 물이 올라서 바깥으로 나드는 게 아니라 탈수가 되면서 혈액이 장기로 돌아가니 사지 근골에 있던 혈액이 장으로 올라가면서 힘이 빠지고 휴식하고 싶고 이제서야 가까운 사람 눈에 보이고 다정하게 관심을 갖는 것이 음양학이 치며 나무 하나 모습에도 그 성질을 이용해서 약으로 응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음양학 기초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사고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을 보고 더 구체적으로 루피너스 콩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콩 처음 봤을 때 렌티콩이랑 비슷하구나 생각이 들었다. 렌티콩은 납작하네. 루피너스 콩. 이번 참 이런 것도 살아요. 저는 뭐 이런 것들 처음 들어요. 렌티콩은 들어봤죠, 물론. 요즘에는 좀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렌틸콩, 병아리콩, 소양인 약이죠. 렌틸콩은 이미 소양인 것으로 분류해놨다. 대두는 태음인 것이다. 콩 일반 콩이죠. 양채는 물을 함유하고 통통해지다. 음체는 물이 잘 빠지고 단단하고 오그라든다. 즉 납작해지는 것이다. 납작해지는 것이 이제 양인 거죠. 소음체인 가자 및 넙치 등은 루피너스 콩처럼 납작하고 소양체인 가다랑이 참체에는 가슴이 팽창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양체인 참치는 소음인이 먹어야 되죠. 광어, 소음체. 얘네는 땅에 밑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거의. 예. 그리고 좀 모양도 조금 이렇게 음침하지 않습니까? 좀 소양이 먹어야 되죠. 이 도형을 곰곰이 보면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의미들은 광어회를 먹고 설사하는 경우가 많고 좀 잘 모르겠네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먹어보면. 또 뭐 상추나 이런 거 같이 싸서 먹으면 그나마 이제 뭐 고추장 같은 거, 초장 같은 거 먹으니까 좀 이랑 뭐 생강 이런 것도 같이 먹죠. 그러니까 좀 뭐 설사하지는 않고 몸에 안 좋으면 설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음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고추장을 듬뿍 찍어 먹으면 좀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형태학적 모습의 내면에 갖춰진 음양의 성질을 막연히나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본론부터 들어보겠다. 이제 또 본론입니다. 이분이 특이한 게 좀 글이 좀 장황하고 깁니다. 루핀콩은 퀴놀리지딘 알칼로이드 기반 식물로 독특한 화학 계통을 한다. 알칼로이드는 루핀콩의 특이적이며 파바세이아 진화적으로 보존된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퀴놀리디진 알칼로이드 성분을 많이 함유한 것이
퀴놀로지딘 계열의 알칼로이드 성분은 루핀콩 다수를 함유하는 성분이고 쓴맛을 지니고 있다.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는 고미 알칼로이드 쓴맛은 심장에 들어서 화기를 없앤다는 황제래경 이론이 있다. 그렇죠? 예. 쓴맛 자체가 이제 소양인의 약일 가능성이 높다. 예. 황련 대표적인 게 그러죠. 예. 황련 고삼 이런 것들. 이 퀴놀리지딘 계열의 쓴맛 알칼로이드 구체적 성분들은 다음과 같다. 서양학적인 개념은 화학적 변화를 통해 설명하지만 한의학은 음양학적인 원리로 설명한다. 자연은 겨울이 되면 물이 내려간다. 나무가 잎이 시들고 뿌리로 규장한다. 돌아갈 길 감출장. 모든 잎새와 가지는 수분을 뿌리 내에서 배설시키면서 영양을 뿌리에 간직한다. 인체 내에 일어나는 변화는 좌심실 수축하면서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는데 이는 신장까지 도달한다. 신부전 환자들은 좌심실 수축력이 약해지면 신장으로 혈류가 도달하지 못하고 몸이 부어버린다. 이런 과정을 한의학에서 음화 과정이라고 한다. 신장 혈류량이 줄어들고 비대신 소화한 게 소양이죠. 좌심실의 수축력이 약해질 때 소양으로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디곡신이라는 독이다. 디기탈리스에서 뽑는다. 여우의 장갑이라는 식물에서 뽑는 것이 디곡신이다. 중세 한의사가 몸의 수종으로 부어가지고 부종이죠. 더 이상 치료 못하고 소변이 안 나는 환자를 보겠다. 그래서 치료 불가능해서 곧 죽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온몸 부종이 빠진 채 멀쩡하게 걸어오는 것을 봤다. 그 연유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허벌리스트. 서양에서는 주로 마녀라고 했지만 이들은 약초를 다루고 연금술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라 봅니다가 주는 약초를 먹고 좋아졌다고 한다. 그래서 이분을 찾아서 무슨 약을 썼냐고 물어봐도 아무런 대답을 안 해준다. 그래서 이분이 치료한 환자를 찾아내면서 남은 약 가지고 약들을 구해왔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실험해서 결국은 디기탈리스라는 약물이 부종에 빠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뇨시켜서 강심작용을 하는 거죠. 예, 물을 빼서 이제 심장의 부담을 덜어줬다. 이같이 식물 모양이 종처럼 된 것은 소음체 중에서 극독, 음독이 많다. 예. 어떻게 보면 이건 종이니까 빠져 들어가 버리는 거죠. 벌레가 이렇게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못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종처럼. 매우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소양인들이 이제 여름 기운이니까 차가운 성질을 가진 걸 먹어야죠. 도라지도 종 모양이지만 넓은 벨 모양은 태양체들이 많고 아주 깊은 통골 갈래가 갈라지면서 꿀통이 매우 깊은 것들은 소음체 중에서 음성이 심해서 음독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게 쏙 빠져버리죠. 벌레들이 이거 들어가려고 밑으로 쑥 빠져버리면 이제 못 나오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함정인처럼 된 거죠. 이게 소음성 아닙니까? 디기탈리에서 나온 것이 디곡신이고 이것은 NAK 에파이타이저의 저해제로 체내에서 소디움의 흡수를 막고 이게 나트륨이죠. 포타슘을 높인다. 이게 지금 소양인 약이죠. 이게 다 한마디로 나트륨 흡수를 저해하고 칼륨을 받아들이게 하는 약물이다. 나 분류로는 소양성, 여름처럼 물을 가두는 성질이 있다. 예. 즉 쓴맛은 심장이 들어가서 화기를 감소시킨다. 고, 입, 심, 사화. 그래서 쓴맛인 고미가 들어갔다. 심장에 들어갔다. 예. 들어갈 입에다가 사화, 불을 꺼준다. 예. 화기를 감소시킨다. 말은 오늘 디곡신 같은 고미, 알칼로이드가 심실 수축을 하고 소금 농도를 저하면서 이뇨를 시켜가지고 심장의 비대를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제 나트륨을 배설시키는 거죠. 예. 칼륨을 이제 흡수하게 되고 포타슘을. 나는 탁월한 통찰력, 자연에 원리된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데는 퀴놀리진 알칼로이드 중 여러 성분 중에 고미 알칼로이드가 고미 배당체라고 있다. 쓴맛 자체가 대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쓴맛 다 소양인 약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황금맹초, 노란 완두풀 이런 것도 있고 금사슬나무. 참 저는 이런 것들 한약재 자체도 다 구별 못하는데 이분은 이걸 어떻게 배워가지고 또 잘합니다. 식물 분력도. 저는 이 식물이 뭔지도 딱 물어보면 모르는데 물론 이제 본초학하는 한의사들은 그걸 잘 알죠. 예, 전공자들은. 황금맹초는 소양인 것이고 노란 완두콩도 소양인 것이고 특히 고탐은 거미 소화제로 소양인들에게 배속되는 것으로 동무공께서 분류해 놓으셨다. 퀴놀리지딘 알칼로이드 계열의 유사 성분을 많이 함유되는 식물은 소양인 약이 소음성이니까 이제 소음체죠. 그러니까 소양인 약이 반대되는 거. 아주 미량이 그렇게 분류할 수가 없다. 루피너스 공은 이제 시드코트는 퀴놀리지딘 알칼로이드가 있고 코틸레도는 고단백 고섬유 분포 글로불린계 단백질이 있고 엠브리오닉 엑시스는 트리터 페노이드와 페놀릭 컴파운드의 상대적 동축이다.
루핀콩은 고단백이고 고섬유질을 함유하고 있다. 홈체는 섬유화가 심하지 않다. 쉽게 부스러진다. 물이 없는 거죠. 예. 렌티콜 같은 것이 그렇다. 그러나 루빈콩은 섬유질이 매우 높다. 이것은 주로 음성, 태음성이 많다는 것이다. 섬유화는 태음성향이고 섬유소 암들이 태음입니다. 파이브로마토시스 같은 종양 모두 태음인 병이다. 섬유종 암이죠. 예. 그리고 이런 섬유질을 녹이는 상온버섯은 태양체니까 태음이 쓰이는 거죠. 예. 섬유성 암을 녹이고 섬유화를 없애는 데 유용하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세포도 섬유화되는 게 간 경화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치료할 수 있겠죠. 루핀 단백질은 IG 바인딩 에피토페스가 존재한다. Ig는 이제 면역학적으로 항히스타민 제거를 없애는 거죠. 예. 마스셀에서 이제 해가지고 알레르기 대표적인 거고, 땅콩 단백질과 교차 반응성이 높다. 예. 그래서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땅콩 알레르기 환자한테 주의해야 된다. 오믹스 기반 유약. 루핀콩의 대표 대산물 스펙트럼. 루핀콩은 땅콩 태양인 약물과 교차 반응성이 있어 땅콩의 알러지나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킨 사람한테 조심한다. 즉 이는 거의 태양 내지 소양인 약물 음성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반 콩류 함유되고 니코틴성 알칼로이드는 없다. 니코틴은 태음인 약물이다. 태양체죠. 예. 니코틴과 무스카린성이 있죠. 양성에는. 태음인들도 소화를 돕고 정신 집중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단 씹어먹어야지 피오선은 타르 성분과 함께 폐암을 유발하니까 안 좋죠. 연기가 폐를 굴뚝으로 만들어서 산소 흡입을 못하게 하니까 해롭다. 그러니까 연초 자체가 나쁘진 않죠. 예, 우리 담배, 풀 자체에는 이제 태음한테 좋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걸 넣죠. 뭐 포르말린이나 뭐 타르라든지 이상한 거 뭐 여러 가지 넣으니까 안 좋은 거죠. 예. 일반 콩류에서는 태양체, 태음이 대두 자체가 일반 그냥 태음인 약이죠. 니코틴 성분이 많은 반면에 같은 콩류에서 태양성이 결여되어 있다. 루핀콩은 가장 중요한 약동이 심장 작용에 대해서 하겠다. 이 중에서 스파르타인은 클래스 A와 유사한 나트륨 채널 블로커다. 그래서 이제 이 나트륨 채널을 이제 억제하는 것 자체가 이제 소양인 약이죠. 클래스 1 A 계열은 양인약이다. 태양인약이나 소양인약, 루핀콩, 알칼로이드, 퀴놀리지딘 계열이 알칼로이드 독성 담궜다. 고농도에서 신경근 차단, 소디움 채널의 인액티베이션, 그 작동을 못하게 하죠. 중독 시에는 부정맥, 서맥, 어지럼증, 구역감, 호흡 억제 기능이 있다. 의민들한테 이런 게 나타나겠죠. 예. 현대 식용 루핀은 알칼로이드 함량이 0.02에서 0.01로 감소돼서 안전하다. 루핀콩과 유사한 약조를 하고 있는 클래스 클래스 1 A는 부정제들은 양인약이다. 이들은 디스토피라미드에 볼 수 있듯이 안티콜리너직한 효과가 있다. 항콜린성이라는 거죠. 예, 안티가. 그래서 콜린성이 그 양인들 아닙니까? 양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억제해야 되죠. 양인들은. 예, 그래서 항콜린제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양인들은. 서행신경계는 아세틸콜린과 아드레날린성이 음가형을 나눴다. 물론 세분화하면 복잡하지만 이 중에서도 아세틸콜린 신경전달물질이라고 하는 콜리너지간 약물은 모두 양성적인 약물이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태음이 많고 또 소음이 받는다. 그래서 마왕 이런 걸 쓰면 태음인 약제 쓰면 좋죠. 알츠하이머 환자들한테는 기저전뇌, 베이설 포어브레인 콜린성 뉴런이 감소된다. 그러니까 콜린을 이제 늘려줘야죠. 아세틸콜린.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이제 부교감신경이니까 의미들은 이제 교감신경이 발달하고 부교감신경이 이제 항진이 안 됐죠. 그래 부교감신경은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피해야 되는 게 의미들 아닙니까? 특히 뉴클레어스 마살리스 오브 메이너트 그래서 아세틸콜린 분비가 현저히 감소돼 있다. 그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있어야죠. 의미들은. 그래서 콜리너직 데피시트 상태, 콜린 부족이 병태생의 중심으로 기억력, 주의력, 학습 기능이 저하된다. 아세틸콜린을 중과시키는 약, 콜린 에스터레이즈 억제제를 써야 된다.
콜린을 녹이지 않게 하는 거니까 콜린을 증가시키는 거죠. 예. 의민들은 진단받고 빨리 아세틸콜린 빨리 녹이는 성향이 강해서 콜린 에스터라제 저하제를 사용해서 콜린 소실을 막는다. 이 약은 항콜린성이 당연히 음성이다. 항콜린제는 두 가지 역할인데 태양성이 니코틴성 수용체와 소양성이 무스카린 수용소에 있다.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적이라 일단 독자들은 콜린성을 양으로 아드레날린은 음으로 이해하면 되지만 여기서 아드레날린은 베타 아드레너직을 말한다. 베타 아드레너직. 알파 수축은 양이 극에 달해서 양을 보존하기 위해서 음으로 변하는 수축이다. 이 부분은 난해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케이스가 있으면 따로 서술하겠다. 예. 알파 아드레너직은 이제 양이 극도로 변해서 음으로 되니까 음이 되는 거죠. 거의.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고름병인 거죠. 예. 소음인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심장박동이 막 뛰다가 결국은 이제 체액이랑 혈액 같은 게 모자라지니까 이제 심장 기능 자체를 이제 거의 안 하죠. 처음에는 이제 소음병에서는 이제 심번하고 좀 심계 항진 같은 게 있죠. 빨리 뛰는 그런 경향이 있다가 혈압도 높다가 이제 이렇게 팍 죽어버리죠. 예. 심장 펌프질이 죽어버리면서 이제 완전히 몸이 차버리고 고름병으로 이제 변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한론에서 항무스카린성은 안티콜리너직 항콜린 작용이다. 예. 이런 무스카린성 소양성이 분비가 안 되어 인체에서 뮤신 분비 부족으로 가래가 나오지 않고 소화액이 나오지 않고 또한 안구 건조나 입마름 등을 증세로 나타나는 쇼그렌 증후군이 나타난다. 쇼그렌 증후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래서 서양학적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건데 이제 물이 안 나오는 거죠. 물 부족한 거. 예. 소음인 태음의 경우는 이제 그 소금을 안 먹으면 이제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운동 안 하고 계속 앉아만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저도 약간 항상 목마른 증상이 있습니다. 예. 안구 건조증도 있고 뭐 소음성이 탈수를 일으키고 오행어는 금생수다. 예. 하늘에서 터진 수분이 차광을 만나서 에너지가 빼앗기면 수분이 모이면서 구름이 되기 시작한다. 이를 금기라고 보신다. 수렴하는 기운. 일단 금기가 형성돼야 습기가 만들어지고 날씨가 더 차가지고 습기가 응축이 되어야 비를 뿌린다. 이를 금생수라고 해서 오행상에서 해설을 했다. 그래서 폐를 수지상원, 물에 이제 위에 있는 근원이라고 했죠. 샘물, 강물 이루기 위해서 샘물이 필요하지 수계 입근원이라고 한 것이다. 폐는 위에 있죠. 프로카이나마이드는 리도카인과 마찬가지로 국소 마취제다. 프로카인이죠. 예. 코카인, 프로카마이드. 예. 합성 아마이드 항부정맥제. 프로카인을 항부정맥제로 계량한 거다. 코카인 추출물에 썰고 이의 강한 중독성을 약화시켜서 안전하게 화학적으로 만든 프로카이나마이드다. 음성학적으로 소음성이면서 마비를 시킨다. 그러니까 소양인 약이죠. 예. 양기를 누르고 행동과 언어 끊기고 감정이 시너스로 된다. 양의 에너지 중에 태양성 언어이다. 양의 에너지 중 소양성은 행위다. 이것도 좀 독특하죠. 예. 코카인의 가장 중요한 작용 표적은 도파민 수용체다. 즉 도파민이 시냅스에서 제거되지 못하도록 차단해가지고 도파민을 좀 폭주시킨다. 코카인. 그러니까 이제 도파민, 코카인 마약 아닙니까? 예. 물론 뭐 약에도 쓰이지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코카인은 도파민을 늘려주기 때문에 태양인 약인 거죠. 주 결과는 이제 강한 쾌감, 유포리아가 되고 강한 강화, 레인포스먼트, 중독성이 있죠. 운동이 흥분되고 활동이 증가되고 보상회로가 이제 강력하게 자극이 되고 VTA, 중내 복측 피계 영역, 측좌핵, 뉴클리어스, 어큐벤스, 프리프렌탈 코르텍스, 코카인이 회로해서 도파민 농도를 2배에서 4배 이상 증가시킨다. 여기서 말하는 코카인은 도파민이
소실되는 것을 막아서 축적되기 위해서 도파민 폭주를 일으킨다. 이런 상태가 되면 감정이 너무 풍요로워진다. 내가 먹어보지는 않지만 상상이 된다. 내가 이전에 군대 있을 때는 3차 신경통이 너무 심하게 해서 대매를 맞아본 적이 있다. 다른 건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아서 군의관이 합성 마약인 대매를 주었는데 놀랄 정도로 TM 조인트, 턱 쪽이죠. 네. 템포럴 맨더블 조인트죠. 네, 턱 상하악 쪽. 쐐기 박힌 듯한 통증에 따른 어깨 긴장 등이 정으로 쪼개는 듯한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의식이 멍해지면서 당시 의무대 말단 쫄병이라 이등병 시절인데 전무 시간에 호랑이 같은 인사계와 상사 들어오는데 어지럼증이 와서 서 있지 못하고 벽에 기댔다. 워낙에 자연스럽게 되니까 다른 병사들은 아파서 그러는구나 하고 봐줬는데 아무런 두려움이나 고통 없어지고 인사계가 따스한 아저씨처럼 느껴지고 모든 것에 친근감을 느꼈다. 이게 태음인의 성격이죠. 시계의 종소리같이 띵하게 치는데 마치 물결이 공기를 타고 흘러오는 것처럼 공기 흐름이 물결처럼 느껴지고 보였다. 다른 사람은 말소리 색깔도 띄고 움직이는 것 같았다. 요즘 생각하면 당시 가슴이 가득했던 행복감이나 충만감이 갑자기 도파민 폭주한 것으로 생각이 든다. 도파민 부족한 태양인에게는 이런 감정세계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민들에게는 도파민 과잉이 오히려 병적으로 남들의 감정을 인지하게 되고 남들의 감정이 인지되고 느껴지면 잘못 때문에 편집증이나 과다 명상을 불러올 수가 있다. 태음인들에게 안 좋죠. 너무 타인을 이제 신경 쓰는 거죠. 코케인은 감각인 세로토닌, 소음성에도 작용한다. 그래서 감각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심하면 환각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마약이죠. 코카인은 세로토닌 수용체에도 작용한다. SERT. 세로토닌 증가하면은 기분이 고양되고 충동성 증가, 불안 또는 초조, 환각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상한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세로토닌, 5-HT가 증가되고, 도파민은 보상과 쾌감 증가되고 감성이 변한다. 5-HT, 세로토닌은. 그래서 기분 상승은 도파민 70%, 세로토닌 30% 정도 기여라고 보는 모델이 많다. 그래서 태양 소양인 약인 거죠. 코카인은. 루핀콩 성분은 퀴놀리지딘, 알칼로이드는 쓴맛 알칼로이드로 쓴맛 자체가 소양 치료. 이는 사상적으로 소음이로 분류될 수 있다. 쓴맛은 차니까 대부분. 루핀콩 섬유질이 많아서 소음성과 태음성이 같이 어우러진 식품으로 땅콩류, 태양의 식품에는 알러지 있는 태음인들이나 소음인들은 조심해야 된다. 저는 땅콩류는 뭐 알러지는 없는 것 같아요. 견과류나. 견과류 근데 알러지가 있죠. 항부정맥제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성분이 결국은 나트륨 체내를 억제하지만 염도 흡수도 낮출 수 있어서 항콜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의민들이 이를 복용하면 해롭다. 그래서 소변에서 이제 소디움이라는 이제 나트륨이 빠져나가면은 물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게 부종은 빼줄 수가 있지만 물이 부족한 의민들한테는 굉장히 해롭죠. 겨울나무인. 이와 관련된 기전들은 음양학과 서양 약물론에 입각해 서술했다. 독자들은 다 사상분류법에 대한 어느 정도 감이 왔을 거라고 본다. 이는 단순히 사과는 어느 체질이다 온 게 아니라 사과는 태양인 식품이죠. 식품과 식품의 성질 관련된 모든 동서양 기전을 연결하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몸속 체온과 환자 반응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이고 거기엔 조물주가 만드는 형태의 원리를 깨뜨릴 수 있는 음양학이 있고 이를 더 잘 설명해주는 과학의 뒷받침이 있는 것을 인지하기 바란다. 알겠습니다.